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비 오죠? 네, 3주 연속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학교론 마지막에는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 하고요. 자, 감정평가론 할 거니까요. 왜요? 감정평가는 안 가져왔습니까? 예. 왜 감정평가를 안 가져왔어요? 이 책에 있잖아요. 이거 그거는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부했던 거 계속 보고 계십니까? 그게 뭔지 모르십니까?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만 별도로 공부했잖아요. 그거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거기에 있어야, 그게 돼야만이 이 감정평가 이론 이해된다고. 자, 그거를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감정평가 이제 두 번째 배우는 겁니다. 12월, 1월, 2월 이때 한번 배우고. 그래서 엄청 깊은 내용, 이거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중심으로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도 한 꼭지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감정평가론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책은 139쪽입니다. 139쪽에서 시험에 나올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는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뭐 감정평가의 개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요거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와도 틀린 말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뭘 기억하셨냐면, 감정평가는 가격 구하는 거다, 가치 구하는 것이다. 가치 구하는 것이다. 가치.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치 구하는 건데, 이제 굳이 따져보면 학문적으로 보면 이 경제적 가치라는 게 교환 가치가 있고 사용 가치가 있다는 거야. 교환 가치는 어떤 부동산을 내가 팔았을 때 그때 가치가 교환 가치입니다. 그것을 가액, 우리 이제 학문적으로는 가액이라 그러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가액이라면 안 쓰잖아요. 가격인데 여기 이제 감정평가론에서는 이걸 가액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다음에 사용 가치는 내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월세 받는 거, 임대료 받는 거, 그 사용 가치가 이제 임대료 또는 임료 이랬습니다. 이제 이거 평가하는 것을 이제 감정평가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요거 이제 학문적이고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은요. 이제 뭐냐면 감정평가 규칙은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이렇게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추가해 볼게요. 요 경제적 가치라는 게 화폐액으로 돈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표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이 부동산이 상업용이라면 그럼 이 부동산 이제 임대료 수입이 나오면 그 임대료 수입은 경제적 가치가 화폐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화폐지인 거야. 근데 이게 주거용이라면 주거용 부동산은 돈 벌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거용 부동산은 뭐가 있어야 될까? 편리성, 쾌적성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편리성, 쾌적성은 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화폐적인 건 비화폐적인 것 전부 다 포함한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요. 이게 특별하게 여기서 시험에서 쟁점을 삼아서 출제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감정평가의 필요성 언제 나왔는가 기억도 없습니다.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그럼 중개업소에서 말하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야.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해요.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말하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아니니까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치 구하고 이것을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럼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나온다면 질문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겁니다. 이걸 합리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도출한다. 이게 감정평가의 필요성입니다. 감정평가의 이제 기능, 역할, 역시 언제 시험에 나왔는가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책은 지금 139쪽 하고 있는데 그 39쪽 가운데쯤에 부동산 기능에서 부동산 정책적 기능, 일반 경제적 기능 써놨는데 아무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이걸 굳이 외우고 말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제 굳이 걸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넘기면 넘기기가 그 밑에 가면 감정평가의 분류 나옵니다. 이 부분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출제했는가 기억도 없습니다. 20년 됐을 겁니다. 20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의 규칙 제5조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 시장 가치.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언제 출제했는가 기억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가치 봐봐요. 자, 이 부분 이거 봅시다. 요거. 요 부분부터가 중요한 거야.
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배웠던 거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 6조, 7조 이렇게 3개의 조문이 있는데 이 3개의 조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는 저하고 진하게 공부했는데 기억이 있을까요? 기억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기억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부터 다시 복습니다. 140페이지 갑니다. 140페이지. 그 140페이지 가면 그러면 가운데 박스가 하나 나오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 나오죠? 자,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5번 시장가치 기준 원칙 밑으로 가면 몇 번 나왔어요? 6번 현황 기준 원칙 141쪽 가면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7조 나오죠? 이렇게 3개의 조문 5, 6, 7조는 매우 빈번하게 시험에 출제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5조 갑니다. 책은 140페이지 다시 왔어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 그런데 감정평가는 가액 관한 겁니까? 가격 관한 겁니까? 가치 관한 겁니까? 가치. 근데 가치가 여러 개 있는 거야. 여러 개.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다? 시장가치. 시장가치. 그러니까 원칙은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야. 시험은 이대로 나와요. 그럼 원칙 나오면 예외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시장과 주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웠잖아요. 뭐라고요? 법의사. 법의사. 그러면 이렇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건 이제 그냥 암기상이야. 법의사. 깊은 내용을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내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과 지혜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요거는 이제 이미 다 있으니까 빨리 갈 거야 이렇게. 예,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이걸 내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원칙은 시장 가치인데 시장과 지혜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할 때 그럼 보상 가치로 할 수도 있겠죠. 왜? 가치란 것은 보상 가치도 있고 투자 가치도 있고 있을 거니까 원칙은 시장 가치잖아요. 그럼 예외적으로 보상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보상 가치는 이 토지가 도로를 내겠다고 수용되면 보상액 산정하잖아요. 그게 보상 가치입니다. 그럼 보상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럼 보상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이어지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음에 나온 말은 우리 시험에서 이제 작년에 처음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까지 우리 시험에 물어봐야 되는가 이걸 낸 거예요. 그러면 시장 가치의 가치, 성격, 보상 가치로 평가한다면 그 평가사가 보상 가치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보상 가치 성격, 특성, 합리성, 적법성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검토한다 안 한다? 한다. 요거만 돼. 검토한다. 자, 원칙 시장 가치.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느 경우에? 법의사. 그러면 시장과 지혜 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검토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그다음에 검토를 했는데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됐다면 그럼 난 못해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이렇게. 자, 이게 5조. 그럼 6조. 6조는 있는 그대로 하라는 소리야. 얘는 이미 다 했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고요. 그래야 뒤에 할 수 있으니까. 자, 있는 그대로. 그러면 시험은 있는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자,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렸을 건데요.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 근데 이 토지 지목이 전이다, 전. 지목은 밭입니다. 근데 이용 상황이 전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잖아요, 대지. 요거 대지라고. 그러면 현황 기준 평가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야. 그럼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 이 토지를 평가할 때 밭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 그게 현황 기준 평가야.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이용 상황. 그다음에 이게 그린벨트에 속해 있다. 그럼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죠? 그럼 받는 대로. 이게 현황 기준 평가. 굳이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예전에 어떤 출제자가요. 이제 모의고사에서 그 양반 지금도 수업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출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죠. 요거. 불법적이나 일시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포함한다 이렇게 냈어요. 여기다. 포함한다. 자기가 무슨 부동산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여기다 포함한다.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적도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에서 이거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원칙 이렇게 나왔지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뭐요? 법의사,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이 요청하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의사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럼 5조
오죠? 원칙 시장가치. 예외적으로 법의사는 시장가치, 이해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검토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현황 기준 평가인데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인다. 그럼 조건의 적법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안 한다? 한다. 또 검토하는데 검토했더니 그 조건이 합리적이 못하다. 적법성이 결여됐다.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나 평가 못해요. 평가한다고 했으면 나는 안 할랍니다. 됐습니까? 패턴이 똑같네. 이제 세 번째 원칙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입니다.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해야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라고 부르는데 감정평가 규칙에는 개별평가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자, 다시요. 감정평가 규칙에는 개별평가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이렇게 나와요. 감정평가 규칙 제7조 1항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만 나온다니까.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말은 없다고 이런 거 없는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감정평가에는 규칙이 이렇게 나오면 이런 말은 안 나온다고. 이 말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개별평가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안타까워 죽겠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나온다는 소리야.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붙이는 말이라고. 이해됐죠? 더 이상 못해 죽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부동산이 몇 개입니까? 2개. 토지, 건물, 부동산. 그러면 감정평가 규칙은 어떻게 나오냐? 이거 평가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요걸 우리는 개별평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라고. 자, 이게 원칙. 그럼 원칙 있으면 예외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여기서는 법의사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서는 안 나온다. 여기서는 법의사 안 나온다. 선생님 무조건 법의사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서 법의사 안 나온다. 자,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따로따로 평가를 한다. 따로따로. 이게 개별평가야. 근데 시험은 따로따로 아니라 이렇게 나오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해야 된다. 이게 원칙. 근데 이 두 개가 뗄 수가 없대. 토지 건물을 뗄 수가 없대. 이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해. 그 다음에 일체로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럼 이 토지 건물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파트 302호하고 그 302호 대지 사용권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뗄 수 없으면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됩니까? 같이. 이걸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외가 여기서 예외가 3개 나와. 첫 번째 예외가 이렇게 나와요. 일괄평가라고. 일괄평가란 말은 없어요. 일괄평가란 말 없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체로 거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하면 돼. 요걸 3번 내는데 2번은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한 번은 일괄해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요. 두 번째 예외는 구분평가라 하는데 역시 감정평가 규칙에는 구분평가란 말은 없습니다. 이 건물만 볼까요? 한 번 더 그려야 되겠네.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자, 그러면 이 건물만 보면 토지 보지 말고 이 건물이 주상복합 건물이야. 주상복합 건물. 그럼 주상복합 건물이면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야, 상가. 그 다음에 5층부터 몇 층까지 할까요? 20층 할까요? 20층까지는 주택이야. 이런 경우를 주상복합 건물 그렇다고. 그럼 하나의 건물인데 이 상가 부분하고 주택 부분이 가치를 달리하죠.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이제 없다라고 낸다고.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OX, X.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평가도 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돼요. 요거 있다고 한 번, 없다고 한 번. 얘는 있다고 2번, 없다고 한 번. 있다고 2번, 없다고 한 번. 있냐 없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평가는 이제 이런 걸 부분평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따가 그림 나올 거 이렇게. 그럼 요거 100번지 토지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평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평가해야 된 특수한 목적이 생기는 거야. 그걸 이제 합리적 이유, 특수한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없는데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럼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대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분평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수용 대 수용. 이 부분만 수용되면 전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보상해야 돼. 그럼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생긴 거라고. 그렇다면 이 부분만 평가할 수도 있다. 자, 됐어요. 그럼 이제 감정평가 규칙 5, 6, 7조에 나온 원칙과 예외 다 끝났습니다. 자, 이거 매우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이렇게. 요거 아까 금방 말했다. 이 부분만 수용된다면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자, 책은 이제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끝났냐면 141쪽. 141쪽에 가운데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고 그 위로 착한 그림 위로 올라가 봐요. 올라가면 2번 동그라미 위로 보면 구분평가 나오죠. 그 구분평가 보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시험은 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 예라고 나와요. 예. 그 예는 구분평가하는 경우들. 어떤 것들이 구분평가입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평가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공장 봐요. 공장. 그럼 공장을 평가할 때는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야. 왜 공장을 평가할 때 구분해서 평가할까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공장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 토지하고 건물이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 공장 안에 기계가 있거든, 기계가. 그럼 토지, 건물, 기계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야. 선박, 배. 배도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야. 자, 배는 왜 구분해서 평가하냐면 이제 이렇게 배가 있으면 예, 여기가 이제 기관이 있다, 기관. 기관실이 있다고. 요 기계가 있다고, 기계. 배는 요 기계값이 비싸요. 선체보다. 요 선체는 고칠 덩어리야. 그러니까 선체와 기관이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산림. 산림은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야. 산림. 산림이 두 개를 모아놓은 거야. 뭐가 산림일까요? 자, 요 산림 그러면 여기 산이야, 산. 산. 그 다음에 예, 요거 뭐요? 나무구나. 나무구나. 이렇게. 이게 나무다. 몇 년 전에 어떤 아우에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낙지 호롱 같아요. 낙지 호롱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렇게 그려놓으면 꼭 낙지 호롱 같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산림이라고, 산림. 요거 땅은 산지. 산지, 상의 땅. 요걸 임목. 두 개를 묶어서 산림이라고 그래, 산림. 요 두 개를 묶어서 산림 그렇다고. 그럼 산지와 임목은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 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감정평가 규칙 제7조 예외 두 번째가 구분평가인데, 이거 칠판 아니고, 한민국 구분평가인데, 그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박은, 공장은, 산림은 구분해서 평가한다. 맞습니까?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